자, 종류,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를 수식한다고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 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under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나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봐. 자 이게 이 원인. 자 조건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씁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이는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2개 양보대조.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쓰여요. granted, granting that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예요.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건 알죠? 뭐뭐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할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7개의 접속사를 정의합니다. 됐습니다. 자 봅시다. 시간의 접속사 어떤 것들인지 봅시다. 자 특히 여기 여분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봐야 돼. 특징. 물론 뜻을 외우는 거 기본적으로 중요해. 그런데 이쪽 특징 잘 보세요. 갑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야. by the time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 시점이야.
이나 기간이야. 한 시점. 자, 그 다음 보세요. while이야. 뭐뭐 하는 동안은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난 일이야. 자, 시점이나 기간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밥 먹는 동안 이렇게. 그죠? 일어난 일.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 정말 중요해.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하는 동안, 그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죠? 내가 요리하고 있는 동안 그가 방문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동시에 발생할 때 쓰는 게 while이야. 잘 됐죠? 자, 정리합니다. 특징. 자, 왜는 그냥 막연히 한 시점이나 인생의 어떤 기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해돼? 자, 이때 기간과 이때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거 구분해야 돼. 자, 어떤 시점이나 기간, 인생에서 기간.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while은 비교적 긴 시간, 몇 시간 동안 또 뭐 며칠 동안 내가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뭐 몇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을 걸쳐라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일어난 동시 발생을 나타낼 때 while을 쓴다고요. 근데 뭐 예를 보세요. 잘 봐. 뭐뭐 하면서 내지는 할수록이야.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똑같은데 동시 똑같은데 얘는 뭐냐? 변화야. 그냥 동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뭔가 변하는 거야. 즉 나이를 먹어갈수록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근데 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변화야. 그렇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러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잖아. 산에 올라가는 거랑 온도가 내려가는 거랑. 근데 동시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다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게 while과 as의 차이점이야. 뉘앙스 알겠지? 오케이. 자, 차이야. 자, 일단 이 세 개를 구분 잘해야 돼. 왜는 하나의 시점. 기간은 인생에서의 기간. while은 어떤 일이 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as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as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 됐어요. since는 뭐뭐 이후로죠. 그래서 뭐뭐 이후로이기 때문에 주로 무슨 시제랑 쓰여? 완료 시제랑 같이 쓰이지. 현재 완료랑. since는 뭐뭐 이후로. 때문에라는 뜻도 있죠. before, after는 됐어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이후로. until till은 뭐뭐 할 때까지. 그런데 전치사로도 쓰이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하죠. 주어 동사 아니라. 다음에 since, as soon as 했죠. 뭐뭐 하자마자 the moment, the instant, the minute도 접속사로 쓰여요. 뒤에 주어 동사 와서 뭐뭐 하자마자 뜻이 있다고. once. 두 가지 쓰여요. 시간도 되고 조건도 돼요. once는 일단 뭐뭐 할 때. 일단 뭐뭐 하면. once.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이 10개.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접속사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시간은 기본이에요, 기본. whenever 대신 every time 써도 돼요. 얘도 접속사로 쓰입니다. 부사로도 쓰이지만 접속사로도 쓰여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도 기억하시고 각 접속사별로의 특징도 꼭 기억을 정리해 두세요. 됐니? 자, 이름 보자. 해석합니다. whenever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어떤 기간. 내가 어렸을 때 인생의 기간이에요. 어렸을 때 I live in LA. LA에 살았다. while이 아니라니까. 어떤 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렸을 때 어떤 인생의 시간이라고. 또 John cooked dinner. 자, 이거란 말이지. 요리를 했다 뭐 하는 동안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근데 이때 또 as는 아니란 말이지. 왜? as는 동시에 일어나면서 뭐가 있다? 변화. 그렇지.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했다는 변화는 아니야. 자, 이런 거란 말이야. as, 이 was. 내가 더 높이 올라감에 따라 그것이 더 차가워졌다. 변화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지. 변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감에 따라 그것이 더 차가워졌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as를 쓴다. before 됐어요. before you cross the road. 길을 건너기 전에 항상 look both way. 양쪽 길을 다 봐라. He had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After he called you. 그가 너한테 전화한 후에. We discussed the problem.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 까지 came to a conclusion. came to a conclusion 하면 결론을 내리다 하죠.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하길 때까지. 떠나도 좋아. 뭐뭐 하자마자. 그녀가 오자마자. Once you start, you must finish it. 이때 once가 뭐라고? 네가 일단 시작했을 때, 아니면 시작하면 조건도 된다고요. 일단 뭐뭐 할 때, 일단 뭐뭐 하면 너는 그것을 끝내야만 한다. Whenever I saw him. 내가 그를 볼 때마다 그는 항상 플레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 공부는 안 한다. 그래서 얘도
아까 한 것처럼 이 when하고 while, as를 비교하셔서 시점, 동시, as는 동시 플러스 변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쓰세요. 네, 이번에는 자, 이유 원인의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를 대표적으로 이제 4개를 여기 적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유 원인을 나타낸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그럼 얘는 무슨 절이냐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 뭐냐면 문장의 동사, 주절의 동사를 수식 설명해주는 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하고요. 그 부사절의 종류 중에 이 접속사의 의미가 이유 원인, 즉 우리말로 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되는 접속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가 이제 because죠. 뭐뭐 때문에. 그런데 because와 as since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자, 해석은 때문에라고 똑같은데 because 쓸 때는 이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유를 강조하는 거고 특히 듣는 사람이 알지 못한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쓰는 접속사가 because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because가 아주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유원의 접속사, 이 부사절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는 because.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이거 말고도 5가지가 더 있는 접속사 as죠. 자, as 중요합니다. 자, as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고, since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as도 때문에 말고도 5가지 다른 의미가 있고, since도 때문에 말고 뭐뭐 이유로라는 뜻도 있죠. 근데 이제 때문에라는 뜻일 때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원인. 그래서 주로입니다. 주절 앞에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 쓴 거는 지금 이게 주절이에요. 주인이 되는 절, 원래 있는 절, 접속사가 없는 절,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주로 주절 앞에 사용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as, since 이렇게 오고, 주어 동사 오고, 이렇게 뒤에 주절이 오는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이제 얘가 설명을 하기를 이제 주절 주로 앞에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w that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자, now에 대한 접속사는 뜻이 뭐냐면 now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얘는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이제 탭스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얘는 now가 있어서 시제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 원인 거는 같은데 뭐뭐이니까 뭐뭐 때문에는 같은데 now that이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면 시제를 조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나 현재 완료 즉 현재가 포함된 시제에서만 쓰인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접속사 알아봤고요. 예문 잠깐 보겠습니다. Because the exam was easy. 자, 뭐뭐 때문에죠. 자,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자, 듣는 사람이 몰랐어요. 그 이유를. 시험이 쉬웠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는 거죠. 이로 I was able to pass it.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게 결과고요.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던 거 결과고 그것에 대한 원인. 듣는 사람이 몰랐던 원인. 자, 시험이 쉬웠다. 다음 as입니다. As I gain weight these days. 자, these days 하면 요즘이죠. gain weight 하면 살이 찌다. 그래서 lose weight 살이 빠지다. 요즘 내가 요즘 살이 쪘어. 기 때문에 I decide to go on a diet.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접속사 as는 뭐뭐 때문에. since죠. It snowed a lot last night. 이때 it은 이제 비인칭 it이라고 하는 눈이 많이 왔어요. 날씨를 나타내죠. 많이 지난 밤에 왔기 때문에 he took the subway. 자, 지하철 타고 갔대요. 직장에. 다음 now that 이제 뭐뭐이니까죠. 보세요. now 뭐뭐이니까 현재 시절 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뭐뭐이니까 네가 그것을 이제 말해주니까 I'll do remember. 내가 꼭 기억할게. do는 이제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 정말로 그래서 I'll remember를 강조한 I will do rememb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이니까 네가 그것을 말했으니까 내가 꼭 기억할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건의 접속사. 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뭐냐면 절대적으로 if죠. 뭐뭐라면.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아까 했어. suppose도 아니라고.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그죠? supposed도 아니에요.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suppose, supposing은 직설법, 가정법이 다 돼. if랑 같이. 얘네들이 직설법, 가정법이 다 된다고요. 그런데 밑에는 provided, providing은 직설법만 돼. 가정법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 unless 많이 나오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이라 그랬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자, 여기 써 있다시피 직설법만 써요. unless는 가정법이 안 돼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as far as, so far as 같은 뜻으로 뭐뭐 하는 동안. as long as, so long as 시간 뭐뭐 하는 동안. 조건도 쓰이죠. 얘는 참고로 뭐뭐 하는 한. 조건에도 나오죠. 뭐뭐 하는 한의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뭐 as far as, so long as,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가 시간에도 쓰이고 조건에도 쓰인다. 자,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자, 얘랑 얘는 어떻게 다르냐? only가 붙어서 가정법을 어떻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게 if only. 제발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죠. on condition that.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뭐뭐라는 조건으로. 그래서 만약 대시 없고 on condition 하면 전치사구로 그냥 이렇게 써요. on condition 하면 그냥 조건부로 이런 뜻이. on condition이 단독적으로 전치사구로 조건부로라는 얘기고 대시 붙어서 접속사가 돼서 대디야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unless, if랑 if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unless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as far as so long as는 참고로 시간도 되고 조건도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접속사들을 단어 하나 외우듯이 꼭 잘 정리해 둬야 돼요. 접속사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 자, 예문을 같이 봅시다. 자, if it is not cold tomorrow. 자, 직설법이야. 왜? is 썼으니까, 그죠? 가정법이 아니야. 내일 춥지 않다면 I'll go hiking. 하이킹을 할 것이다. supposing that. 네가 늦는다면 what excuse. 무슨 핑계를 너는 만들 거니? 뭔 핑계를 댈 거니? 이런 뜻이야. You can camp here. 여기다 캠핑해도 돼. 뭐라면? You leave no mess. leave no mess. 엉망진창.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I won't meet you.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You pick me up.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If you don't pick me up.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의 뜻이다. 됐고요. I'll be with you. 나랑 너랑 함께 할 거야.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뭐뭐 한다면 You are staying here. 네가 여기 머무른다면. 자, 해석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unless가 부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조심하시고 부정, if not이라는 것만 기억하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시제일치 예외. 자, 얘는 조건인데 아무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쓰는 거는 아주 중요하죠. 부사절. 그래서 if it will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미래니까 if를 썼구나. 그리고 조건이니까 if를 썼구나. 미래니까 will을 썼구나. 틀리다는 얘기지. 왜? 부사절이야. 좋으면 갈 텐데 동사를 꾸미는 부사절이다. 그럴 때는 뭘 못 쓴다? 미래 대신 현재를 써야 된다. 그래서 if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으면 갈 텐데 소풍을 이렇게.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여기는 조건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도 마찬가지고 조건의 부사절일 땐 미래 시제 대신 뭘 쓴다? 현재 시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it will be가 아니라 it is가 된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조건의 부사절은.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보의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렵죠? 자, 일본의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양보가 되는데 사실은 뭐 자리를 양보 이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접이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더
좀 더 가깝습니다. 반대를 나타낼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말로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일지라도, 또 뭐뭐든지. 이거 다 양보라고 하죠. 반면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냥 역접인데, 역접이 접수한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말로 할 때 그냥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뭐뭐든지, 이런 의미들이 양보다라고 일단 개념 이해를 해주시고, 자, 어떤 접수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do, even though, although, even if가 가장 대표적인 양보의 접속사, 우리말로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상 못한 결과가 온 경우에 대조를 나타내는 역접이죠.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 whereas가 반면의 뜻이 있죠. while은 사실은 시간으로서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while이라는 접속사는 제가 따로 또 5분기에 정리했지만 동시에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while은. 자, whereas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구조로 쓰여요. 주절. 뒤에 쓰입니다.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쓰입니다. where, as 이렇게 쓰고요. 반면에 이렇게 쓰고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콤마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while도 마찬가지예요. while을 콤마 안 쓰면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에 둘 다의 뜻이 있는데 콤마를 붙이면 이제 where에서 같이 뭐뭐인 반면에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다음 whether죠. 자, 뭐뭐든지 아니든지 혹은 A든지 B든지. 자, 이 접속사의 특징은 명사절로도 쓰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도 하는 뜻은 같아요. A든지 B든지 혹은 뭐뭐든지 아니든지. 여기 뒤에 이제 A or B가 오면 A든지 B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뭐든지 아니든지는 or not이 생략된 거고요. however입니다.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as도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이 양보는 중요합니다. 특히 however 중요. 자, however가 어떻게든지가 아니라 이렇게 양보를 나타낼 때는 바로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형용사 쓸 것이냐, 부사를 쓸 것이냐를 선택하는 시험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면 형용사를 쓰는 것이요. 동사를 수식하는 거면 부사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as는 또 양보일 때, as가 기본적인 접속 뜻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제 양보일 때는 형용사, 부사, 사실은 명사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사 없이 오는데 명사가 오면, 아무튼 명사, 형사, 부사가 접속사 as 앞에 오면 양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brave as he is. 그가 아무리 용감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granted that 내지는 granting that 하면 뭐뭐 한다 하더라도, 뭐뭐이다 하더라도, 뭐뭇은 인정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의문사.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문사들 있죠? whoever, whatever, 또 whichever. 그쵸? 또 의문부사. whenever, 언제든지, 또 wherever, 어디든지, however, 어떻게든지. 자, 요렇게 6개의 의문사. 뒤에 ever가 붙어서, ever가 양보를 나타낸다 그러죠? 뭐든지. 그래서 복합 의문대명사. 일반적인 문법책에는 복합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누구, 무엇, 어느 것, 어느 사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의문사로 해석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though you are not a vegetarian. 네가 채식주의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You'd enjoy eating this vegetable. 너는 이 야채를 먹는 걸 즐길 것이다. even though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I was tired. 내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찍 일어났다.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또, although I'm young. 내가 어리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I can help my mother. 엄마를 도울 수 있다. even if 똑같습니다. 자, he won't be disappointed. 그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There is no reply from her. 그녀로부터 대답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while, 뭐뭐인 반면에, I admit it's difficult. 그게 어렵다는 걸 인정하지만, I don't think it's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역접입니다. My mother is shy. 부수집어에 막구름이 많아요. whereas 반면에 my father is very outgoing. 외향적이라는 뜻이 outgoing. 네, 이렇게 접속사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란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사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사 being 생략 가능. 자, 영어의 대원칙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절대로 생략해도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분사 being도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고 3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에 이렇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을 때 옆에 being이 있었어요.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being이 된 건데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남냐는 거죠. 이 뒤에. 자, 이게 3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3가지. 즉, 이 3가지는 앞에 있던 비동사의 원래는 보호였겠죠. 네. 그래서 그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였다는 얘기겠죠. 자, when the child was left alone. 자, 아이가 was left 혼자 남았을 때 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다. being이 생략됩니다. 그죠? 주어 같은 식이 생략되고 여기에 대명사니까 다시 명사, 뭔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the child로 바꾸고 자, 동사는 원형이 ing, being이 되고 생략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일 때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재 분사인 경우는 다 바로 아니까 being이 생략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ing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거 분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역시 보호였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whether it is rainy or snowy. 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he always works hard.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자, 비인칭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라서 비인칭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원형이 아닌 being이 돼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만 남죠. rainy or snowy. 자, 이거는 따로 제가 5분 구의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자, being이 생략되고 두 번째로 뭐가 남을 수 있다?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 왜? 보호였을 테니까요. 다음. 자, 이번에는 being이 생략되고 나서 전치사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부사구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being이 있어요. being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있고요. 그럼 명사 있었겠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being이 생략되면, 자, 원래 얘가 부사구예요.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being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남는 거다. When he was in the kitchen. 그가 부엌에 있을 때 he ate a piece of cake. 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he, 그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이 ing 돼서 being 생략되고 in the kitc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즉 전치사구가 있는 자, 문장 구조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원래 얘는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부엌에서 먹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던 이 부사절이 구로 바뀌죠.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그래서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접속사가 필요 없으면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지만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접속사가 없더라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사구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접속사를 찾고 또 분사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접속사 when, while, as, before, after, until, since와 같은 시간의 접속사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간단합니다. 자, ing 이 분사구를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원래는 부사절이었던 게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형태는 분사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분사구죠. 근데 역할은 부사구예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동사에 연결해서 우리말을 할 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의 접속어가 생략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걷는다. 내가 옛날 친구 늙은 친구 아니에요. An old friend 이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길을 걷다가 만난 거죠. 걷는 동안에 걷는 다음에 만났다? 아니죠. 역접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 아니라고요. 마찬가지 being poor 가난하다. 그가 차를 살 수 없다. because, as, since 이유 원인이에요. 보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유 원인에 접속이 생략됐구나. 그리고 이 분사구는 이유 원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다 생략돼서 쓰이지 않더라도 동사에 연결해보면 알 수 있다. 또 조건도 마찬가지.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생략되더라도 해석해 보시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 너는 집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if가 생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보 볼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don't believe it. 자, 시간으로 하면 이상하죠.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상하죠? 자,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do가 생략된 양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이라는 거는 as, while처럼 뭐뭐 하면서 동시라고 하죠. 동시.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 하다. 계속.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부대 상황, 어떤 게 거의 동시에 아니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는데 마찬가지예요. 발끝으로 걷는다. 내가 창문으로 I approached the window 걸어갔다. 다가갔다. 발끝으로 걸으면서 다가간 거죠. 걸어서 다가간 거죠. 그래서 부대 상황. 그래서 이렇게 and와 같은 나지는 뭐 as와 같은 접속사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나는 걸어갔다. 창문으로 다가가면서 아니면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간단히 보면 자, left alone. 혼자 남았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I began to read the book. 자,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남았을 때, 그래서 when이에요. 자, not knowing what to say, I kept silent. 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조용히 있었다. 몰랐기 때문에 I kept silent, 조용히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또, read carelessly, 부주의하게 읽는다. 몇몇 책들은 will do more, do harm 하면 피해를 주다죠. 이익보단 피해를 줄 것이다.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피해를 준다지. 읽혀진다면. 이건 수동이에요, 그죠? 과거분사입니다. read carelessly. 그래서 they are read인데 주어 같은 게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 are read가 이제 being이 생략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원래는 being read인데 being이 생략돼서 read carelessly. born of the same parent.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They bear no resemblance. 닮은 점이 없다. 서로 to each other. 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을 때 이상하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닮지 않았다. bear no resemblance. 이렇게. 자, 그래서 도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우리는 아침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거죠. 이렇게 일반적 부대 상황은 주절의 뒤쪽에 많이 씁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동사에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자,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낫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낫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뭐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분사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 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뭐 불의의 뭐 일격을 당하다, 뭐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야?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건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략된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aults.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5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 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라는 일이니까. 그거를 보러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해만 한번 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준동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사의 삼총사, 이 세 개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는, 동사는 시제가 12가지가 있습니다만, 준동사는 자체 시제는 없어요. 그럼 준동사 시제는 뭐냐? 문장의 동사와 비교한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수 시제, 완료 시제 딱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제, 그럼 단수 시제는 언제 쓰고, 자, 완료 시제 언제 쓰는지 한번 같이 보면, 자, 단수 시제는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예요. 문장의 동사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료 시제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예요. 이게 포인트죠. 문장의 동사가 현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문장의 동사가 과거면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형태를 보시면, 자, 단수 시제는 원래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이제 이렇게 ing를 붙인 형태, 동사 원형 ing, 또 과거 분사는 being pp인데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 써서 이제 단수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완료 시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사일 때도 완료 시제 그러면 have pp죠. have plus pp가 이제 우리가 보통 완료 시제죠. 그래서 3층 단수는 has pp 쓰고 과거 하려면 had pp를 쓰는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에 가서도 having pp. 예, 똑같이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수동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having pp, having been pp. 근데 일반적으로 단수 시제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having been도 의미의 혼돈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사의 완료 시제는 현재 분사는 having pp,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자, 형태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수 시제입니다. 자, as I did no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둘 다 같은 시제예요. 둘 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 시제예요. 그죠?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을 바꿨을 때 부정어는 이제 앞에 not을 그대로 앞에 쓰고요.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 주어 같은 기가 생략, 동사는 원형의 ing 그대로 knowing이 되면 되는 거죠. 능동이에요. not knowing what to do.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얘의 시제는 과거예요. 왜? 얘가 과거니까. 자, 수동 볼까요? When it was seen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멀리서란 뜻이고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멀리서 rock looked like a face. 바위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하고,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고, 근데 being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자, 그럼 얘는 시제가 뭐냐? 얘가 과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과거 시제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수 시제예요. 여기가 현재면 당연히 현재고요. 과거면 과거고. 이렇게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분사구문인데, 자, 완료 분사구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장의 동사보다 아까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가 had pp죠. 과거 완료. 대과거예요. As he had walked along.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쭉 걸어왔기 때문에 과거 완료죠? 자, sat down. 앉았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to take a rest. 그래서 얘는 had pp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바꾸냐면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어떻게? 원형의 ing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work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지가 급히 쓰여졌어요. in haste 과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죠.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타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 같으니까 이시 레터니까 생략하고요.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자, 문제는 동사입니다. 그럼 was니까 원형의 ing being이 아니라는 거죠. being이 아니고 hav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having been. being이 아니라. 왜? 얘가 현재인데 이전의 사실이니까. 이전의 사실이면 having been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as written이 having been writt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죠. 그래서 얘가 과거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생략해도 알 수 있겠다. 급히 쓰여진 게 당연히 먼저일 테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